안녕하세요.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막말 트럼프, 노쇠한 바이든 둘 다 싫어, 비호감 박빙 미 대선입니다. 레이건 벤치마킹으로 고령 리스크 돌파 중인 바이든과 대중이 트럼프의 실수에 더 관대한 이유도 함께 소개해드리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국정연설 이후에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박빙입니다. 트럼프 우위 조사가 더 많지만 세계 조사에서 1%차 바이든 리드 상승세죠. 바이든 선거 캠프는요, 최근 의회 국정연설 이후에 24시간 동안 약 130억 원의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밝혔는데요. 하루 기준 최고 기록입니다. 트럼프가 1월에 모은 약 107억 원보다 많다는 거죠. 트럼프는 다른 미국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노와 복수에 대한 미국인의 이야기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이 바이든. 지지율 난항을 겪었었지만 이번 국정연설로 회복세인 반면에 바이든은 역대 가장 무능한 대통령입니다. 최악의 대통령이죠. 라고 했던 트럼프의 공격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밀리던 바이든은 국정연설 미반영 최근 여론조사에서 45대 45 동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바이든이 좋아해서 지지한다는 응답 26%보다는 트럼프가 싫어서라는 응답 30% 더 많았죠. 결국 누가 더 싫으냐의 비호감 대결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77세죠. 바이든 이전까지는 미국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었지만 그 기록은 바이든 81세 갱신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딸 패티 데이비스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지능력 정신건강 테스트를 강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레이건은 취임 당시 69세로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고요. 1984년 당시 73세의 나이로 대선에 도전했습니다. 당시 경쟁자였던 56세 윌터 먼데일 민주당 대선 후보가 레이건의 나이를 약점으로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상대가 너무 젊고 경험이 적다는 사실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없다라면서 노련하게 응수했습니다. 점잖으면서도 시원한 연봉에 지지율이 상승 회복되면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바이든은요, 레이건 전 대통령을 벤치마킹해서 고령 리스크를 돌파해 나가려 하고 있다고 분석이 되는 가운데요. 바이든과 트럼프의 최근 이미지 브랜딩을 ABC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A, 어피어런스 외모인데요. 백발 헤어의 호기심 눈빛과 금발 헤어의 분노의 표정 비교해보죠. 올백으로 뒤로 넘긴 바이든의 백발 헤어 컬러는요, 자연스럽고 전통적으로 보이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연로해 보이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반면에 트럼프는 독특한 스타일의 헤어를 금발 컬러로 염색하고요. 피부를 그을려서 건강해 보이도록 연출했다라는 미 언론들의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바이든의 눈빛은요. 노쇠해 보이는 백발 헤어를 보완하고 트럼프의 금발 헤어는 분노에 찬 그의 표정을 상쇄시켜준다고 분석됩니다. 뉴욕타임즈에서도 외모와 화법, 행동의 차이가 유권자들의 엇갈린 인식을 불렀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이런 외적인 요소는 정책적인 공적이나 리더십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 좌우되는 대중의 인식을 움직이는 힘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택에 민감한 정치인들은요, 시각적인 이미지에도 선택과 전략이 담겨야 합니다. 두 번째, 비헤이비어 태도입니다. 느리고 조심스러운 움직임과 극적인 퍼포먼스로 역동성을 강화하는 그 비교입니다. 상체를 뻣뻣하게 유지한 채 느리게 걷는 바이든의 조심스러운 움직임은요, 신중하지만 약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바이든이 비행기 탑승 계단이나 자전거에서 넘어지거나 모래주머니 따위에 걸려 넘어지는 등 대중의 눈에 띄는 작은 사고들이 더해져서 노쇠한 이미지를 강화시켰다고 해석됩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바이든보다 체격이 더 큰 트럼프는요, 선거 유세 중에 그는 오프닝 곡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고요, 몇 분 동안 박수갈채를 받는 등
종종 극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대중을 선동하고 미디어의 주목을 끄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로 트럼프의 선거 유세에서 그의 지지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요.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화한다고 분석합니다.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입니다. 고령 리스크 자기 비하 유머 바이든과 대선 지면 피바다라고 말하는 트럼프의 비교인데요. 트럼프는 바이든의 고령을 약점 삼아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의 머리는 뒤보다 앞이 훨씬 낫다. 약효가 떨어진 것 같다면서 바이든이 계속 기침한다고 공격을 합니다. 트럼프는 11월 대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미국이 피바다가 될 것이라는 위험 발언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는 바이든이 국정연설을 계기로 언론의 주목을 받는 현 상황을 회방하려는 의도로 분석이 됩니다. 바이든은 국가 정상 이름을 헷갈리거나 하마스 등 주요 단어를 떠올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고령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의 부통령 시절 기밀 유출 의혹을 수사한 로버트 허 전 특별검사가 바이든을 기억력 나쁜 노인으로 보고서에 표현한 일도 악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최근 언론인 모임에서 촌철 살인 유머로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그는 이번 주 빅뉴스는 2명의 대통령 후보가 각 당 후보로 확정됐다는 것이라면서 한 후보는 너무 늙었고 대통령이 되기에는 정신적으로 부적절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한 명은 바로 나라고 농담을 한 거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다른 차이는 나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안다는 것이다. 나는 질 바이든의 남편이고 나는 그녀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부인 멜라니아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논란을 염두에 두고 한 언중 유골이었습니다. 대중이 트럼프의 실수에 더 관대한 이유는 뭘까요?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지금까지 정책과 행동 측면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켜온 트럼프의 실수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요, 그의 실수를 일상적인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웬만한 실수는 과거의 행동과 비교해서 더욱 관대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바이든은 보다 조심스럽고 전통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실수에 집중되기 쉽다고 분석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바이든의 실수에 대한 비판이 트럼프의 경우보다 더욱 엄격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트럼프도 바이든처럼 이름을 잊거나 잘못 말하는 실수를 해도 대중은 별스럽게 여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트럼프의 허세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언론의 보도는 정치적 입장이나 성향에 따라서 이러한 인식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대선 후보의 이미지는요, 그들의 선거 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미지 브랜딩은 후보가 어떻게 자신을 유권자에게 인식시키는지에 대한 핵심 전략입니다. 후보의 정책 및 메시지 전달 방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은 후보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들의 성격, 능력, 리더십 등을 평가하게 되죠. 이는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 및 신뢰와 연결성을 구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같이 이미지 브랜딩은 대선 후보의 정치적인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후보의 정책 이외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미지 브랜딩의 핵심은요, 실제와 보이는 이미지가 동일한 진정성이죠. 늙은이들의 역대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을 씻으려면 진정성을 바탕으로 연륜의 경험과 지혜를 제대로 증명해서 대중이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